서로가 지금까지 얼마를 모았고 지금 얼마 갖고 있는지. 시드머니는 얼마 정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돈을 모으셨는지 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부부입니다. 결혼 준비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서로 얼마나 돈을 모았지?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결혼식 준비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신혼집 마련하는 거, 뭐 혼수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지금까지 얼마를 모았고 지금 얼마 갖고 있는지 이런 재정 상태를 오픈을 했죠. 우리가 그때 결혼 준비를 위해서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을 했는데 서로 얼마를 갖고 있었고 각자가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각각 모았던 돈이 약 한 5천씩 있었어요. 5천, 5천 이렇게 모았었는데 조금 더 많았잖아. 조금 조금 더 많더라. 네.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으셨는지 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좋아요. 일단 저는 그 사회초년생 25살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자마자 받은 월급이 140만 원이었는데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이었지만 괜히 불안한 마음에 이 돈을 다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금을 하기 시작했고 월에 한 20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적금을 넣었는데 그거를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만기된 적금 원금을 예금에 넣고 그 다음에 또 항상 넣어놨던 그 일정 비율의 금액을 또 적금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그냥 원금만 모았어요, 사실. 왜냐면 적금 금리가 그때 완전 저금리 시대여가지고 3% 넘어가는 걸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어두면 한 20만 원씩밖에 못 모으니까 1년에 이자가 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만 원, 3만 원 너무 작다, 소소하다. 너무 소소하다. 그래서 이거 그냥 오늘 내가 치킨 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어릴 때는 썼던 것 같아요. 계속 적금, 예금, 적금, 예금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청년 내일채용공채 3년 동안 다니면 그 이자를 1,000만 원인가를 더 얹어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활용했고 또 다른 하나는 청년희망통장. 또 지금도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면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이게 뭔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일단 그런 거라도 잘 활용하자. 일단 적금 상품을 활용해서 금리가 3%대인데 걔만 5% 6% 했으니까 그걸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판 같은 거를 잘 찾아서 이용했던 거네요. 맞아요. 저는 어떤 정도였냐면 거기 새마을금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새마을금고 적금, 농협, 수협 이런 데가 금리가 높거든요. 이금융권이니까. 네, 그래서 내 지역이 아닌데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다른 그 수협이나 농협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경기도 오산시 이런 데 수협, 농협 이런 데에서 특판 나온 거 있다. 금리 5%다 막 이러면서 금리 막 알아보고 서로 공유하고 야 여기 가입해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서 적금으로 저는 모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으셨어요? 근데 왜냐면 사회 경험이 저보다 되게 짧았잖아요. 그런데도 저랑 똑같은 금액을 모았단 말이에요. 저는 취업을 해서 이제 소득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첫 월급이 얼마였어요? 첫 월급이 200만 원이었어요.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 정도 받았고 저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투자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자산을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저축을 시작했고 이제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저는 투자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투자로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수단을 투자로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 140만 원씩 저축을 했고요. 한 달에. 네? 200만 원을 받았는데 140을 적금했다고요? 120만 원씩. 저는 120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으로 산 거예요? 그쵸, 핸드폰 한 달에 값 내고 60에서 집값 내고 밥 먹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간장만 먹고 살았나요? 밥에? 그러니까 회사를 기숙사가 있는 회사를 들어갔고 회사에 식당도 있어서 삼시세끼를 다 회사에서 밥을 먹었어요. 쉬는 날에도 집에 잘 안 가고 친구 안 만나고 친구 안 만나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렇게 거의 2년 정도. 이제 2년이 돼서 이직을 하고 월급이 올랐는데 원래 소비하던 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를 또 다 저축을 했어요. 다 투자로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축액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한 3년 반 정도 모은 것 같아요, 돈을. 저도 이제 같은 시기여서 적금이랑 예금을 하면은 이자가 한 2% 3%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더 빨리 굴리려고 투자로 한 것도 있고 또 투자 공부 목적도 있었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직접 투자도 해보고 그렇게 배워야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저축을 했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제가 상승장 때 이제 모든 자산들이 다 올라가는 전 세계에 돈이 막 풀리는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시기에 투자를 시작한 거여서 더 빨리 돈을 모은 것도 있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무모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막 시도했던 것들이. 이게 더 빨리 모으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투자라는 게. 그렇죠. 원금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이 규모가 되기 전에는 저축이나 투자로 수익을 내나 별로 그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돈을 모으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때까지는 저축으로 모으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된 분들에게 시드머니를 모으는 방법을 추천한다면 저는 무조건 적금 예금. 적금 예금을 하라.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손실, 그러니까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를 뭐 감안하고 내가 투자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작게라도 모아서 투자로 계속 돈을 모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정 금액까지는 저축, 적금, 예금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모으는 걸 추천한다. 우선 안전하게 그 정도는 돈을 모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적금을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리고 신용카드를 안 썼어요. 체크카드만 썼고 적금하고 제 금융 생활은 이게 전부였어요, 사실. 항상 그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은 적금으로 나가게 자동이체를 해두고 나머지 돈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서 제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항상 보고 가계부를 쓰고 그렇게 돈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사실 적금 금액은 높지는 않아요. 적금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높진 않지만 내가 생활 습관이나 소비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돈 공부를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아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생긴다. 아끼는 습관이 생긴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축하는데 예적금을 하는 것도 이렇게 돈 관리를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고 맞아요. 소비를 통제하고 저축을 우선시하고 생활 습관들을 어느 정도 바로잡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잡혀야 돼.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 진짜. 맞아. 투자를 해봐도 시드머니가 너무 작으면 이게 또 금액이 소소하잖아요. 제가 적금 20만 원씩 들어서 겨우 받은 2만 원. 이게 써버리게 되잖아요, 자꾸. 그래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도 규모가 있었을 때 그만큼 얻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보고 다시 동기부여를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걸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시드머니가 적정 금액 이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시드머니는 얼마 정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드머니라는 게 사실 투자를 위한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 자산을 사자는 건데 자산에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처럼 금융자산도 있고 부동산, 뭐 오피스텔 이런 것처럼 그 실물 자산도 있고 뭐 금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게 나랑 잘 맞는 투자 수단인지 어떤 자산을 사는 게 좋은지는 사실 공부를 해봐야 알거든요. 그전엔 몰라요. 내가 직접 해보고 생각해보고 뭔가 경험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고 그게 뭐 제가 모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한 5천 정도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그쵸. 초기 자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동산도 그래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한 1,000만 원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금융자산일 때만. 그쵸. 금융자산이면 1,000만 원도 충분하죠, 사실. Not bad, not bad. Not bad.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그쵸. 5천은 좋을 것 같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시작하자. 그동안에 투자 공부를 하자. 공부는 꼭 해야 돼요. 공부 맞아. 안 하고 돈만 열심히 모아서 나 이제 소비 통제할 수 있고 5천 있다 해도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맞아요. 사실 다 금방 잃어버리거든요. 그 돈. 맞아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왜 벌었는지 모르고 이 돈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내 돈이 아니다. 로또 1등 돼도 다 돈을 쓰고 허탕치고 원래 기존의 생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맞아요. 결국에 그릇을 키워야 돈의 크기를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 네. 그리고 그런 방법은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결국 공부고 공부를 하는 방법은 저희 채널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